기가 막히게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잡아내는, 기회를 낚아채는 사람들은 혼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중년들도 마찬가지고 경영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개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센던트 율본의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주로 스타트업 투자와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2017년도에 나왔는데 한 1년 사이에서 진짜 엄청나게 바이블처럼 퍼졌던 책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책인데 하는 마음에 펼쳐봤는데, 이거 한번 펼쳐보면 닫을 수 없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쓴 원칙이라는 책을 한번 요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세계적인 헤지펀드계의 거물이죠. 추정되는 자산 규모는 23조가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가이기도 합니다. 이 레이 달리오는 본인의 인생을, 그리고 본인이 경영하는 기업을 수많은 데이터들과 수많은 실패들을 분석을 해서 패턴을 찾아내고 그걸 원칙화시키고 더 고도로 원칙화시켜서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그 과정들을 이 책에 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은 마치 레이 달리오라는 세계적인 투자자의 실패 노트, 오답 노트 같은 책입니다. 어떻게 어떤 포인트에서 본인이 실패를 했는지, 왜 틀렸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로잡았는지를 진짜 세밀하게 기록해 나간, 일상에서부터 경영, 그리고 조직 관리까지에 대해서 적은 책입니다. 기본적으로 레이 달리오는 삶의 패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 패턴대로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경험을 하고 실패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로부터 원칙을 배우고 그 원칙으로 인해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원대한 목표를 달성을 해나가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더 원대한 목표로까지 나아가는 이 패턴들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사람만이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본성에 따라 일을 하기 때문에 약점을 알아내지 못하고 이것은 큰 실패로 이어진다. 하지만 실패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기본 전제는 실패는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실패하는 것에 두려워서 가석에 들어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타니 쇼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죠. 약속된 연봉만 10년간 9,500억입니다. 공부를 하지 말고 야구를 했었어야 돼요. 그죠? 1년에 거의 1,000억 가까이 연봉만 받는 친구란 말이죠. 근데 오타니 쇼헤이의 타율이 3할이 채 되지 않아요. 현재 시점 기준으로. 무슨 말이죠? 10번 타석에 들어서면 연봉 1,000억 받는 타자도 7번은 아웃 당한다는 거예요. 그죠? 실패가 기본 전제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도 없고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다만 뭐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실패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레이 달리오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가 우리의 의사결정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방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에고, 나의 자아이고요. 두 번째는 사각지대입니다.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내 자아가 너무 세면 딴 사람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좋은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고의 장벽은 실수와 약점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잠재적인 방어 기제를 말한다.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욕구와 두려움은 편도체와 같은 뇌의 원초적인 부분에 존재한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당신의 생각에 대해 설명하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보자. 당신은 이런 도전을 공격이라고 생각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에 관심을 갖는 것이 더 논리적이지만 화를 낸다. 특히 그들이 아는 것이 많아도 화를 낸다. 사실 상대방은 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일 뿐인데 나는 이것을 마치 내 에고에 대한 도전이라고 받아들이고 상대방과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공격한다. 나도 공격해야지 라는 에고 게임을 하면서 의사결정 패턴에서 실패의 패턴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너무나 강력한 에고가 의사결정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자아라는 장애물 외에도 자신의 사고방식이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각지대가 있다. 여러분들 CCTV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왜? 360도를 돌려도 비치지 않는 곳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내가 본 것이 다 맞다, 내가 들은 것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 사각지대라는 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본인의 에고에 집착해서 내가 이야기한 게 맞지, 왜 너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토를 달아 라는 방식으로 공격 본능을 드러내게 되면 그때부터 상대방과의 관계도 깨지고 의사결정의 패턴도 굉장히 나빠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년들도 마찬가지고 경영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항상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열심히 그리고 창의적으로 일하면 원하는 것을 거의 얻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 너무나 중요한 문장. 제가 어쩌면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성숙함은 훨씬 더 좋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 좋은 대안을 거절하는 능력이다. 이 문장이 저는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고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풍요로워지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뭐라도 이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또 가정을 지키는 분들이 또 외도를 하고, 그죠?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까지 굳이 과욕으로 하는 그런 패턴들이 중년에게 많이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의미의 성숙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관계에 시간을 쏟지 않는 것. 그것도 성숙함이죠. 나를 불러준다고 해서 매일같이 토요일, 일요일, 평일 할 거 없이 계속 골프 다니고 술자리 계속 온다 그래서 건강 망치고 가정 망치고 자기 일상 망치고, 왜? 그게 좋은 건 알겠는데 더 좋은 걸 위해서는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패턴이 너무나 중요한 원칙 중에 한 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논리적이기보다 감정적이기 때문에 단기 성과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 부분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 최근에 경제적 흐름을 보았을 때는 이 부분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투자를 포기하거나 낮은 가격에 팔고 경기가 좋을 때 너무 높은 가격에 산다. 3년 전에 경기가 너무 좋았고 부동산이 날아갈 때, 그리고 이율이 낮을 때 부동산 꼭지점에 샀던 분들이 있어요. 주식도 꼭지점에, 비트코인도 꼭지점에, 그죠? 본인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어떤 게 더 나은 것인가에 대한 그 사고 과정 없이 그냥 남들이 사니까 따라가는 건 거죠. 반대로 말하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니까 남들이 안 할 때는 낮은 가격이라고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안 하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항상 꼭지점에서 사고, 낮을 때 저가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을 때는 사지 못하고, 이런 패턴들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것이 투자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명한 사람들은 오르내림에 관계없이 기본 원칙을 지킨다. 반면 경솔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상황이 좋을 때 뛰어들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한다. 꾸준히 내 곁에서 눈이 내리나 비가 내리나 해가 뜨나 꾸준히 본인의 원칙을 지키며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박수도 쳐주고 때로는 위로도 해주고 때로는 나에게 가르침도 주고 때로는 도움도 요청하는 그런 관계가 축복받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호황일 때 불황일 때 뜨거울 때 차가울 때 그 과정을 쭉 한번 거쳐보면 시간이 결국 답을 줍니다. 어떤 관계가 진짜인지, 어떤 자산이 진짜인지,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 그리고 MBTI T인 분들을 위한 조언도 있습니다. 1993년 겨울 어느 날 밥과 지젤 그리고 대는 내가 직원들과 회사의 사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나를, 레이 달리오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 이들은 먼저 나에게 메모를 보여주었는데 핵심 내용은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메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메모. 레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 레이는 매우 똑똑하고 혁신적이다. 시장과 자금 관리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레이는 팀워크, 단체 소유권 구축, 유연한 근무 환경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훌륭한 보상 제공에 대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레이 달리오와 오랫동안 함께 일을 했던 회사의 중역들이 레이 달리오에게 첫 번째 메시지, 너가 잘하는 것은, 당신이 잘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칭찬을 먼저 해주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죠. 레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레이는 직원들이 무능하거나 쓸모없거나 창피하거나 압도당하거나 왜소하거나 압박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거나 다른 방식으로 기분이 나쁘게 만든다. 레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이럴 경우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의 말과 행동은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행동들은 직원들의 의욕을 꺾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또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근무 의욕도 저하시킨다. 너무나 뼈저린 이야기죠. 레이 달리오는 이 메모를 보고 마음속으로 가슴에 시퍼런 멍이 들 정도로 엉엉 울었을 거예요. 본인이 극단적인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서로 유연하게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더 개선할 점이 있으면 거르지 말고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투명하게 하라.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사실을 공유하고 서로 숨기지 않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것만 강조를 했지 커뮤니케이션의 소프트 스킬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조금 심리적으로 케어를 해야 관계가 나빠지지 않으면서도 나의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안 한 채 대문자 T로서 뼈 때리는 이야기만 계속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똑똑하고 명석하고 틀린 말 안 하는 이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뼈 때리는 말을 수년간 노출된 직원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교통사고를 당한 것과 같은 정신적 충격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레이 달리오와의 관계까지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배려를 하면서 사려 깊게 팩트를 전달해야 되는 그런 대화에 있어서 소프트 스킬이 생각보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메시지는 남지 않고 메신저에 대한 공포감과 두려움만 있어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귀를 닫고 공포로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대화의 포비아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소프트 스킬이 생각보다 너무나 중요하고 그 전제는 상대방을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서 그 감정적인 부분으로 시작을 해서 사실관계를 잘 전달하시는 그런 방법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리더들, 대부분의 중년들이 가지고 있는 대화의 공통점은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대화학자들이 말하는 대화의 황금 비율은 3대 7이죠. 내가 3 정도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7 정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나를 가장 좋아하고 내가 설득할 확률이 가장 높아진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대화를 지배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설득력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2분 동안 어느 누구도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끼어들지 않는 그런 규칙이 생각보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이 이야기를 틀어주자. 적어도 5대5는 넘지 말자. 내가 대화를 폭식하지 말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잡아내는 기회를 낚아채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목표와 갈망을 혼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목표는 내가 진짜 달성해야 되는 그 핵심적인 포인트이고 갈망은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목표와 갈망을 혼동을 해서 목표 달성을 본인의 개인적인 갈망 때문에 방해받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일단 먼저 아는 것부터가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성공 방식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표 달성하는 과정, 기회를 잡아 나가는 그 과정에서 내가 좋게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레이 달리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게 보이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목표 달성에 대해 걱정하라. 목표를 달성하면 좋게 보여질 것인데 그 달성하기도 전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좀 그 과정이 너무 없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저는 멘탈적으로 이게 성공하는 사람의 멘탈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개는 내가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타인에게 도움을 잘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본인 혼자 하려고 하고 도움을 잘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사실은요 도움을 내가 요청을 할 때 그 사람이 내 편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기억이 오래 남거든요. 근데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게 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잘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은 이미 해본 사람들, 이미 가본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진심으로 요청을 하고 기브 앤 테이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끙끙 싸매고 어떻게든 내가 달성할 거야 라는 방식으로 집착을 할 때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고 놓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업무 습관은 매우 과소평가되어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에게 좋은 것을 상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습관을 키우는 것이다. 이 부분 너무 중요하죠.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결정적인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은 결국 좋은 습관을 평소에 가진 사람들만이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일상에서 가장 좋은 습관의 패턴 중에 한 개가 바로 복귀하는 습관입니다. 나의 의사결정을 항상 여러분들 일정한 시간에 복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주로 여러분들 오늘도 새벽 6시 20분에 출근을 했습니다. 5시 한 50분쯤 나와야 되거든요. 30분 정도 차를 타고 회사까지 가는 그 시간 속에서 복귀를 해보는 것이죠. 지난주 있었던 일에 대한 복귀, 대화 과정에 대한 복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대한 복귀,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의사결정에 대해서 쭉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 복귀의 패턴이 여러분들 좋은 습관을 만드는데 너무나 중요하고요. 특히 복귀를 할 때는 두 가지를 함께 복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잘했던 장면도 복귀를 한 번 더 해보고 어떻게 해서 그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봐야 그런 장면들이 또 나온다는 것이죠. 불완전주의자가 되라. 완벽주의자는 중요한 것을 희생하면서 중요하지 않는 작은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8대2의 규칙을 기억하고 핵심이 되는 2가 무엇인지 파악하라. 8대2의 규칙은 정보다 노력의 20%에서 80%의 가치를 얻어내는 것을 말한다. 불필요한 세부적인 것들에 얽매여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이 8대2의 법칙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중요한 단서들, 중요한 기회는 20%의 풀에서, 20%의 관계에서, 20%의 업무에서 80% 이상의 기회가 포착이 되는데 나머지 중요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집착을 한 나머지 거기에 시간을 쏟아 붓느라 실제로 기회가 있는 20%를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마이너한 부분에, 너무 미세한 부분에 집착하지 마라. 중요한 것에 집중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내 일상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중요하지 않는 80%가 무엇인지, 그죠? 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사람들이 내게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평소에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결정적인 장면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 제발 책임이 없는 사람들에게 질문하지 마라. 더 나쁜 것은 아무한테나 질문하는 것이다. 당신과 생각이 다른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훌륭한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들과 의견이 일치한다면 당신은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재즈를 연주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잘못된 사람을 선택하면 모두 함께 폭포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아무나에게 조언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게 본인 스스로를 폭포수 아래로 떨어뜨리는 가장 안 좋은 관계의 패턴인 것 같아요. 신뢰할 수 있는 의견은 1번, 최소한 3번 이상 해당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람과 2번,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인과관계에 대해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아무나에게 조언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게 관계도 망치고 결과도 망치는 가장 안 좋은 패턴. 마지막으로 레이 달리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휴식과 원기 회복을 위한 시간을 가져라. 이런 원칙들을 만들어가고 또 실패를 경험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그 실패를 극복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는 그 패턴들, 그러면서 원대한 목표를 이뤄 나가려면 사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클 것이고 그걸 지속적으로 내가 급속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공간, 편안한 사람들, 나만의 조용히 달리기를 한다거나 자전거를 탄다거나 낚시를 한다거나 그런 건강한 루틴들, 패턴들, 습관들이 기본 전제될 때 이 모든 것이 작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 그 무엇보다도 나 스스로와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내가 의사결정을 나쁘게 했을 때 그 패턴을 조용히 한번 대화해보고 복귀해보고 그 습관을 떠올려보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책이라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한 기회를 잡을 때, 그리고 중요한 인생의 원칙을 세팅할 때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